유튜브 상한농 강의 16편 갈근탕 중간 실정의 표혈증 치료제. 이전에 허증, 일명 영이불화의 허증의 표혈증 치료제인 계지탕과 실증의 표혈증 치료제인 마왕탕에 대해 강의해 드렸고, 오늘은 중간 실증의 표혈증 치료제인 갈근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지탕, 갈근탕, 마왕탕을 영이불화의 허증, 중간 실증, 실증으로 이렇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체질을 사상의학으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구분해서 체질만 알면 다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체질을 아는 것은 기본이고, 체질을 알고 나서도 병의 원인과 증상에 정확하게 맞는 처방을 찾아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체질은 음양 허실을 따져서 구분해야 되는데, 임상에서는 실증, 중간 실증, 허증, 음증 이렇게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혈증도 체질에 맞고 정확하게 처방을 맞게 써야 무조건 낫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체질을 잘 못 구분한다든가 대충 감으로 구분해서 처방을 쓰면 맞지 않아서 효과도 안 나고 부작용도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처방 한 처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야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냥 앵무새같이 외워서 쓰면 실력도 깊어지지 않고 치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갈근탕. 갈근 12, 마황6, 계지4, 작약4, 생강6, 대조6, 감초4. 방후. 약다리는 방법과 먹는 방법. 우칠미, 이수일두, 선자, 마황, 갈근, 감이성, 거백말, 내제약, 자치, 삼성, 거제, 온복일성, 복치, 미사한, 불수, 철쭉. 여여, 계지법, 장식, 급, 금기. 물 한 말에 갈근과 마왕을 먼저 넣고 물 2성이 줄 때까지 달이고, 흰 거품을 낸 다음, 흰 거품을 걷어낸 다음 계지, 작약, 생강, 대조, 감초를 모두 넣고 삼성 세대가 될 때까지 달여서 찌꺼기를 버리고 일성 한 대를 따뜻하게 마신 뒤 이불을 덮어 땀을 조금 내줘라. 그러나 계지탕과 같이 따뜻한 죽을 먹을 필요는 없고, 금해야 될 것은 계지탕과 같아. 정의와 병리. 실증의 표기 수채 마왕6 계지 4g이 있기 때문에 영이불화의 허증의 표혈증 계지탕 처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표혈응결증까지 있어서 이거는 갈근으로 풀어지는 병적 증상입니다. 중간실증의 표기 수체 상환과 불안이 있고요. 수위가 와닿았을 때 중간 정도의 실증이다 보니 많은 양의 표기 수체가 되어 1차적으로 방어했는데 마왕탕의 실증과는 달리 기분과 수분의 양이 조금 부족해서 마지막에 혈이 조금 방어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중간 실증도 표기 수체의 양이 워낙 많이 강하게 묶여 있다 보니 땀이 안 나는 불안이 되고 표기 수체가 워낙 강하게 묶여 있다 보니 혈은 혈체를 지나 바로 혈응결까지 가게 되어 표혈체와 표혈응결의 증상까지 나타나서 병이 더 복잡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증상 표기 수체로 인해서 불안, 상한, 두통, 발열, 어풍, 신동통, 맥부 긴삭, 표기 수혈체에 의해 오한이라는 증상이 만들어지고 표혈응결에 의해서 항배관 괴괴, 3차 신경통, 상완통, 견배통, 안통, 편도선, 구안와사, 인통, 유방통, 펴근류 강직통, 구건부덕어, 욕작강경, 파상풍, 소화경풍, 소화마비의 증상이 만들어지고 불안은 중간 실증으로 기분과 수분의 양이 많다 보니 표기 수체가 마왕탕만큼은 아니지만 많은 양으로 강하게 묶여서 체하다 보니 땀이 나지 않는 불안이 되고 상한, 땀이 나기 전의 표혈증이 되고 두통, 실증의 표기 수체 중 수체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영이불화의 허증의 괴지탕과 같이 표기 수혈체 중 혈체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신동통, 두통과 원인이 같고 발열, 기가 모여서 꽉 묶인 기체에 의해 열이 나고 발열이 되고 어풍, 기체에 의해 뒤에 있는 기가 순환이 안 돼서 어실어실 춥고 맥부 긴삭, 실증의 표혈증, 불안이라서 마왕탕과 같은 맥이 되고 오한, 영이불화의 허증의 표혈증의 표기 수혈체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혈체에 의해서 나타나고 제일 중요한 표혈응결에 대한 병리와 증상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마왕탕과 같이 대실증이 아니고 중간실증이다 보니 표기 수체로 1차 병이 되고 조금 부족해서
혈까지 가담하게 되는데 불안이 될 정도로 표기 수체가 꽉 묶여 있다 보니 혈은 혈체에서 바로 혈연결까지 악화돼서 병이 됩니다. 체표에 표혈음결이 되면 표근육 강급이 되는데 혈체인 경우는 근육 연급이 되어 힘쓰려고 하면 아팠는데 근육 강급은 근육이 빳빳해져서 움직이려고만 해도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안 아픈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표 증상으로 항배강 괴괴, 목 뒤 근육이 표혈응결이 되어 목을 돌리거나 젖히고 숙이려면 너무 아파서 목을 움직이지 못하고 큰 새가 날아갈 때 같이 목을 쭉 빼고 뻣뻣하게 있는 모양입니다. 잠을 잘못 자고 목이 뻣뻣한 것과 같은 증상입니다. 이럴 경우 불안, 땀이 안 나는 것을 확인하고 갈근탕을 주면 낫는데 자한일 경우, 땀이 스스로 잘 날 경우는 개지가 갈근탕을 줘야 됩니다. 3차 신경통. 아구 근육에 표혈응결이 되어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프나 씹으려고 하면은 아파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는 증상입니다. 이때도 불안과 자한을 구분해서 갈근탕과 개지가 갈근탕을 구별해서 주면 낫습니다. 상완통. 어깨 쭉지 근육의 표혈응결로 인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아파서 안 올라갈 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돌아가는데 팔을 더 이상 돌리려면 아파서 안 돌아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것도 다 표근육의 표혈응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견배통. 등 쪽으로 어깨에 붙은 부분 근육에 표혈응결이 되어 움직이려고 하면 당기면서 아파서 못 움직이는 증상입니다. 오십견과 같은 증상으로 100% 맞는 처방을 찾아 쓰면 낫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오십견 같은 병도 어려운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한 처방으로는 안 되고 몸에 있는 모든 원인에 대한 처방을 찾아내서 100% 맞는 처방이 구성돼야 근본적으로 다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안통. 눈 근육에 표혈응결이 되어 눈 전체가 뻣뻣하게 아파서 눈을 감으려면 아파서 힘들어 감게 되는 증상입니다. 편도선. 편도선에 표혈응결이 돼서 편도선이 붓고 빳빳하게 아픈 것을 말합니다. 구안와사. 안면 근육에 표혈응결이 되어 입도 돌아가고 눈도 표정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병을 말하는 거고, 이런 경우도 다른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표혈응결이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100% 맞는 처방을 찾으면 오래된 구안와사도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치료된 고환화사 환자들 중 이 원인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인통, 모간 근육이 뻣뻣해져서 삼키려고 하면 모간이 아픈 경우, 염증성이 아니고 표열 응결이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불안 확인하고 쓰면 낫습니다. 유방통, 유방 근육이 강급이 되어 단단해지면서 아프고 손만 대도 아픈 증상입니다. 전몸살 할 때 쓸 수 있는데 자한, 땀이 난 경우인지 불안, 땀이 전혀 안 나는 경우인지를 구분해서 쓰면 나을 수 있습니다. 표근육 강직통, 표근육이 표열 응결에 의해 강급이 되어 뻣뻣하면서 틀어지는 것이고 파상풍이나 소화경풍 때 각궁반장으로 몸이 활처럼 휘면서 뻣뻣하게 틀어지는 것과 같은 증상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표열 응결이 원인이라는 걸 확인하고 불안과 자한을 확인해서 불안일 경우 갈근탕을 쓰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근 부더거, 욕작 강경, 표근육의 강직성 경련으로 가슴 윗부분 근육이 빳빳하면서 털어지면서 쓰러지려고 하니 안 쓰러지려고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는 증상입니다. 파상풍의 증상, 목과 턱 근육이 빳빳해지면서 더 심해져서 입을 열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는 마비 증상이 오고 몸통 근육 수축이 일어나서 몸이 활처럼 휘는 증상의 파상풍도 표열 응결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불안과 자한을 구분해서 100% 맞는 처방을 찾아내면 치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화경풍, 소화가 놀라면서 경기하면서 뻣뻣하게 쓰러지는 병도 표열 응결을 확인하고 쓰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아마비, 소아에게 발병하여 수족마비의 후유증을 일으키는 병인데 원인이 표열 응결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서 맞는지 확인하고 100% 맞는 처방을 찾으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의학에서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도 계열수 이론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서 100% 맞는 상한론 처방을 찾으면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불치병인 환자들을 저는 원인을 찾아서 다 치료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양리, 마황, 계지, 작약, 생강, 대조, 감초에 대해서는 앞에 다 설명했고요. 갈근은 칡뿌리 말린 것인데 민간에서는 생칡즙을 숙취 해소 목적으로 많이 쓰는데 기혈수 이론에서는 표열 응결을 풀어주는 중요한 효능이 있고 표열 응결에 의한
표근육 간급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원전 1. 태양병, 항배강 괴괴, 무한, 오풍, 갈근탕 주지. 태양병으로 목 뒤와 등 쪽으로 혈연결이 되어 움직이려고 하면 아파서 목을 움직이지 못하고 쭉 빼고 있고, 중간 실증으로 표기 수체가 되어 무한이고, 기체 때문에 오풍이 있으면 갈근탕을 주면 무조건 낫게 되어 있다. 갈근탕을 가장 잘 설명한 전형적인 원전인데요. 실증에 속해서 무한이고, 표열 응결이 있어서 항배강 괴괴가 있을 때 갈근탕을 쓰면 낫는다는 원전입니다. 2. 태양여 양명 합병자 필자하리 갈근탕 주지. 태양병과 양명병 합병자로 반드시 설사하면 갈근탕을 주면 낫는다. 갈근탕증에서도 설사가 나와서 표증의 설사에 갈근탕을 쓰면 낫는데, 땀으로 나가야 될 수분이 설사로 나가게 되는 설사를 치료하는데, 이때 영이불화의 허증의 의미가 있어서 표열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표열 응결증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뒷목이 뻐근하다든가 뻣뻣한 증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갈근탕을 쓸 수 있다는 원전입니다. 3. 태양병, 무한이 소변 반소, 기상충흉, 부금 부덕어, 욕작 강경, 갈근탕 주지. 태양병으로 땀이 나지 않고 소변이 반대로 적어지는 것은 기가 가슴 위로 치솟아 이를 악담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강한 경련을 하려는 것에는 갈근탕을 주면 낫는다. 실증의 표열증으로 표기 수체가 되어 무한이 되고, 중간 실증이다 보니 상초, 표에 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하초, 밑에는 기가 부족해서 소변이 잘 나가지 못하게 되고, 실증이지만 기수의 양이 조금 모자라니 혈까지 방어 체계에 가담하는데, 워낙 많은 양의 표기 수체로 꽉 묶여 있다 보니 혈이 혈체에서 바로 혈연결까지 순식간에 가서 가슴팍 위로 강직성 근육 경련이 와서 빳빳해지면서 쓰러지려고 하니, 안 쓰러지려고 입을 악 다물고 말을 전혀 못하는 강한 경련 발작이 올 때 갈근탕을 쓸 수 있다는 원전입니다. 증상이 파상풍일 때와 비슷해서 파상풍에도 갈근탕을 쓰면 나을 수 있다는 원전이고요. 처방에 영이불화의 허증, 개지탕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표열증의 증상인 발열, 두통, 신동통 등의 증상은 나타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열증의 병도 실증, 중간실증, 허증에 따라
병의 증상도 다 다르고 처방도 마왕탕, 갈건탕, 계지탕으로 다 다르게 구분해서 써야지 낫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한 가지 약으로 이런 체질 구분 없이 다 치료하려고 하니 약이 세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의학이 어떻게 현대의학보다 뛰어나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병을 만드는 원인이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현대의학은 정상 치료만 되지 원인 치료가 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혀서 불치병도 많고 검사만 실컷 하고도 원인도 모르고 병 이름 찾다가 병 이름이 안 나오니까 무슨 증후군으로 이상하게 이름을 붙여서 정상만 들어가게끔 하는 치료하는 겁니다. 병은 원인을 모르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기혈수 이론과 상한론이 아직 주류나 대중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의 원인은 기혈수 순환상의 이상이 병이라는 것을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기혈수 이론으로 상한론을 쓰신 장준경 선생님과 기혈수 이론을 상한론 속에서 찾으신 김항호 스승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기혈수 이론으로 상한론 100% 맞는 처방을 찾아서 치료하기 어려운 불치병들을 다 치료해 드리고 있으니 연락 주시면 다 치료해 드릴게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계지탕, 마왕탕, 갈건탕은 콧물, 기침, 가래가 있는 감기는 치료할 수 없는데 폐혈증이 있으면서 콧물과 기침, 가래가 있는 감기 또는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소청룡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가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놓으면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인터넷에 한약 조제 난광약국 치시고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